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생 박기영이고요. 드디어 1단계의 2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미래직설법 능동태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아이고, 뭘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제 오늘은 이제 미래직설법 능동태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미래직설법 능동태가 뭐냐? 동사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형태 분할을 했었죠. 그 형태 분할 중에서 미래라고 하는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 시상은 도대체 뭐냐면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미래죠. 아이고, 매래가 돼버렸네. 시간으로 따지면 미래죠. 그러니까 시점이 미래인 거야. 시점, 뭐 시간이 미래고 그건 맞는데 이제 상이라는 게 있었죠. 상이라는 게 무려 세 가지가 가능했어요. 단순도 되고요. 진행도 되고요. 이제 반복 습관도 되고요.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게 다 시간의 축이에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예요. 현재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 문장을 말하는 시점인 거예요. 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 미래에 대해서 한 번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번 단순하게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연날리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미래에 뭐 예를 들어 내일에 연날리기를 그냥 한 번 한 걸 수도 있죠. 단순하게. 근데 나는 연날리기를 하는 중일 것이다. 그 소리는 뭐예요? 지금 이 미래라는 어떤 내일의 어떤 그 시점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하는 도중인 거죠. 아니면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연날리기를 하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연날리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연날리기를 뭐 매일 할 수도 있어요. 매일 할 수도 있고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꽤 자주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뭐 종종 하는 거죠. 매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주기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주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물론 정기적으로 딱 지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뭐 한 뭐 하루 하고 그다음에 이틀 뒤에 또 하고 그 다음 날엔 또 하고 이제 3일 있다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한 5일 있다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반복적으로 하는 거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습관적으로 루틴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 뭐 겨울이니까 겨울이 됐으니까 계속 연날리기를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곤 할 것이다. 그래서 연날리기를 할 것이다. 연날리기를 하는 중일 것이다. 연날리기를 하곤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래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능동태죠. 그러니까 주어가 하는 거죠. 나는 먹을 것이다. 나는 먹곤 할 것이다. 나는 먹는 중일 것이다. 이런 게 다 능동태죠. 이제 뭐 수동태라는 것도 있었죠. 수동태는 이제 음식이 나한테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수동태는 아니고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리고 이제 직설법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사실적인 진술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까지는 알았어요.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형태를 만드는 거는 항상 그 포맷이 똑같았어요. 항상 우리가 형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할 때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 먼저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암기가 돼 있을 거예요. 동사마다 각각 6개씩을 암기를 해놨을 거야. 그 6개 중에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골라요. 딱 하나를 골라서 그 기본형을 갖다가 뭔가 이제 변형을 시켜줄 거예요. 변형을 시켜주는데 예를 들어 뭘 빼버릴 수도 있고 뭘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변형을 해줘요. 그럼 뭐가 돼요? 어간이 돼요. 근데 이 어간에다가 이제 또 어미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죠. 이 어미는 이제 우리가 무법적 지식으로 외워놓은 거죠. 이제 기본형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휘 지식으로 알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딱 결합을 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요?
형태가 나와요. 이거는 모든 동사 형태 변화가 다 똑같은 포맷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만들려고 해요? 미래, 직설법, 능동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른 기본형을 먼저 하나 알아야겠죠? 그건 바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기본형이 6개가 있었어. 근데 그 6개 중에서 두 번째 기본형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두 번째 기본형이 뭔지 이미 배웠어요. 그 두 번째 기본형은 미래, 직설법, 능동태, 이긴칭, 단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냥 두 번째 기본형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기본형이 있으니까 이 기본형에다가 뭔가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 작업을 뭘 해주느냐? 아주 간단해요. 맨 끝에 이제 오메가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오메가를 갖다가 쓱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를 쓱 빼버리면 그게 바로 어간이 돼요. 그럼 이제 어간 만들었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여기다 이제 어미를 또 더해야 돼요. 아무래도. 근데 그 어미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6개가 있다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와 그리고 인칭에 따라서 6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6개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쭉 쓸게요. 그 6개는 바로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우시 혹은 우신일 수도 있죠. 이렇게 딱 적어놓고 나서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어디서 많이 봤냐면 현재 직설법 능동태를 할 때 봤던 어미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외울게? 절반이 됐죠?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미만 기억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이걸 만든다고 하는 거는 어떤 기본형에서 시작하는지, 거기다 뭘 해주는지,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이제 어미를 갖다 붙여주는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미래 직설법 능동태라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오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오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면 다 우리가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 이제 우리 악센트도 찍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악센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 악센트는 어떻게 매기느냐? 획기적 악센트를 썼어요. 이건 동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가능성 규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동사의 형태를 딱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예시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아무래도 예시는 우리가 계속 하던 걸 하는 게 좋겠죠. 하이데오라는 그 동사를 이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데오라는 동사의 기본형들을 일단 쭉 떠올려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형은 뭐였어요? 파이데우오였죠. 두 번째 기본형은 파이데우소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본형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번째 기본형도 있겠죠? 다섯 번째 기본형도 있겠죠? 이제 여섯 번째 기본형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미래 직설법 능동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두 번째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딱 골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하나를 더 해줘야 돼요. 뭔가 여기다 작업을 해가지고 어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어간은 어떻게 만들어요? 오메가를 갖다가 쓱싹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이데우하고도 시그마가 해서 하이데우스 정도? 이게 지금 뭐예요? 어간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미를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어미는 뭐뭐 있었어요?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혹은 우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착 갖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형태를 싹 만들어 보면은 하이데우소, 하이데우, 세이스, 하이데우, 세이, 하이데우, 아이 참 글씨가 소맨, 아이고, 하이데우, 세테, 하이데우, 수시 이렇게 우리가 쫙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악센트를 매겨야 돼요. 악센트를 매겨야 되는데 이건 항상 획기적 악센트 규칙에다가 일반적인 악센트 규칙을 착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오메가예요. 울티마가 길어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안티패닉 아니 뭐냐 페널트까지 갈 수 있어요. 페널트까지. 그래서 페널트에다가 에큐트를 쓱 찍어주면 돼요. 이제 A라고 돼 있죠. 지금 에이스 A죠. 얘도 뭐예요? 복모음이라서 길어요. 울티마가 길어요. 그러면 페널티에다가 쓱 찍어주면 되고 A 얘도 지금 길죠. 그러니까 울티마가 기니까 페널티에다가 쓱 지금 오맨이라고 돼 있죠. 지금 엡실론이에요. 엡실론. 얘는 짧아요. 짧기 때문에 안티 페널티까지 갈 수 있죠. 안티 페널티에다가 에큐트를 좀 찍어주면 되고요. 이제 엡실론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안티 페널티로 쫙 가가지고 에큐트를 찍어주면 될 것이고 이제 지금 이게 니는 붙든 말든 악센트에 별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오타를 보니까 얘는 짧아요. 그래서 안티 페널티에 에큐트를 이렇게 쫙 찍어주면 되죠. 물론 만약에 울티마가 긴데 아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딱 찍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 경우의 수들을 보면은 이게 다 그 6가지 그 악센트 가능성이라고 제가 적어놨던 게 있었죠. 그거를 비교를 딱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일일이 그냥 보고 비교를 해보시면 다 들어갈 거예요. 다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완벽한 악센트 붙이기였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이 미래 직설법 능동태라는 거를 만드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게 끝이죠. 끝인데 아직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무래도 얘네들은 다 5개가 있어요. 인칭, 수, 그다음에 시상, 법, 태라고 하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인칭이랑 수는 뭐를 의미했냐면 주어를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이제 얘는 나는 이거, 너는, 그는 아니면 이제 우리는, 너희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딱 써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뜻을 더해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뜻은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인데 시간이 미래예요. 미래고 상이 3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동태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수동태였다면 예를 들어 이제 수동태면 이제 주어가 뭔가 학생 같은 게 오고요. 학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얘가 만약에 수동태였다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가르쳐지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능동태예요. 능동태. 능동태니까 이제 이 가르치다라는 그 가르치다라는 동사의 뜻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법을 보면은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이라는 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실적인 진술인데 그냥 뭐뭐 다로 끝나면 그냥 다 거의 직설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가르칠 것이다. 혹은 가르치는 중일 것이다. 아니면 아이고, 가르치곤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차이가 뭐냐면,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상이죠.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 나는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가르칠 것이다. 뭐, 그들은 가르칠 것이다. 다 이 현재라는 말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미래에 한 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가르쳐 줄 거야. 앞으로 내가 미래에 누군가를 가르치긴 할 건데, 한 번 가르치고 땡이야. 일회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의미고요. 반면에 이제 가르치는 중일 것이다. 이건 진행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시점에 보니까 내가 이거를 가르치고 있었어. 그리고 계속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도중인 거야. 그 의미가 있고요. 가르치곤 할 것이다는 뭐예요? 한 번 가르치고 땡이 아니에요. 계속 가르치는 거. 이제 미래에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미래에 예를 들어 뭐 한 9월 1일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9월 2일에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한 9월 4일에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9월 5일에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9월 10일에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한 식으로 지금 계속 가르치곤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어랑 한국어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한국어에서 한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에서 가르칠 것이다 라고 내가 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거는 단순의 의미가 있나? 그렇진 않아요. 이거 우리가 충분히 반복 습관의 의미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내일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하면은 그거는 내일 여러분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제가 여러분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중일 거예요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어로는 아무래도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번역이 어려워요. 한국어는 이게 그냥 딱 이렇게만 써놓고 단순상 뭐 진행 반복 습관 뭐 이런 게 다 의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이제 그 이게 그리스어라는 게 이제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딱 그 우리가 맞춰서 뭐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번역은 사실 유도리가 있어야 돼. 유도리 아니면 뭐 눈치 아니면 뭐 약간 그 번역자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의역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약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학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이거를 좀 이제 경직된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딱딱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좀 경직된 방식으로 하고 이제 이 그 그리스어 공부가 끝나면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지식이 축적돼 있고 연습 문제도 뭔가 많이 풀어봤을 테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지 맘대로 해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공부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경직된 방식으로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해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미래 직설법 능동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 너무 좋죠?